자, 유형 9번 한번 봐보자. 자, 뭐라고 돼 있는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과정이래. 자, 그랬을 때 뭐 요래 돼서 자, 가나다에 얼마준 것을 찾으시오라고 돼 있어. 자, 뭐 일단 그냥 풀어 나가면 되지. 자, 살펴보자. 우리 3x 4제곱이 크거나 같대.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1보다. 자, 요게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일단 논리는 이거잖아. 요 4차 함수가 요 3차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만들어 주자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 4차랑 3차를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동시에 분석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치? 어차피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건 그냥 한쪽으로 몰아버려서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그지? 그러면은 여기가 4차 함수가 되고 얘는 그냥 y = 0이라는 x축이 되는 거니까 분석이 훨씬 쉬워진다. 이 소리가 되겠네. 됐지? 자, 그러면 뭐 해주자?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는 의미겠지.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y'은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거고, 그렇지? 자, 인수분해를 해주면 12x의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겠다. 물론 우리는 이제 요것만 가지고도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는 분석할 수는 있지만, 그치? 이 문제에서는 굳이 증간표를 그려놨으니까, 자, 증간표 좀 그려보자. 자, x가 각각 0과 1을 기준으로 f'은 0과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지. 맞지?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1 같은 거잖아? 넣었다고 생각하면 요만큼은 양수가 나올 거고 여기는 음수가 나올 거니까 음수가 되겠지. 그치? 자, 여기는 음수가 될 거고 0과 1 사이 0.5 정도 넣었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얘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가 될 거니까 여기도 음수가 될 거고 1보다 큰 거 넣으면 양수니까 양수겠지. 이렇게 되면서 그래프의 개형, f의 개형은 내려가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요게 가고 지금 요게 난가? 그치? 요게 가고 요게 나.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얘가 될 거고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거지. 최소값이 1, 몇이 되니까 1 집어 넣어보면 0이 되는 거지. 최소값이 1,0이 되기 때문에 x축이 딱 여기에 있는 형태가 나올 거고, 그치? 그러면 나머지 값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네. 그러면은 가는 마이너스고 나는 내려가는 거고 다가 0이니까 1번이겠네. 문제 없지. 자, 그러면 940번 한번 풀어보자. 유형 10번 보자. 일단 제한 조건. 자, x가 0보다 클 때, 자, 0보다 큰 상황에서만 생각하자. 됐지? 우리는 보통 그래프로 분석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x가 0보다 클 때만 그리자. 이런 의미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 fx라는 함수는 2x 세제곱 더하기 k. 자, 이렇게 주어지고 다시 gx라는 함수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자, 이렇게 주어진다. 자, 그랬을 때 부등식 fx가 gx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고 싶대. 자, fx가 gx보다 크다. 자, 요게 항상 성립하고 싶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게 최종적인 문제. 자, 그러면 일단 fx 여기다 넣어주고 gx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2x 세제곱 더하기 k가 커야 된다. x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보다는 이런 의미가 될 거야. 근데 물론 마찬가지로 3차 동시에 분석하는 건 어려우니까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편하겠지. 그리고 k는 어차피 그냥 단순한 상수기 때문에 k도 그냥 반대쪽으로 넘겨놓고 시작하자.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k면 헷갈리니까 그냥 플러스 k로 바꾸자. 그러면 전체 마이너스 곱하면 될 거고, 그지? 자,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될 거고 방향 바뀌고 k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결론은 이 그래프를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게 k보다 아래쪽에 있게 만들으라는 소리지. 한마디로 k가 더 위에 있게 만들으라는 소리야. 여기까지는 되지.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림을 그려볼 거야. 3차 함수니까 미분해야 되겠지. 자, 미분해주면 y'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됐지? 그러면 3차가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고, 그지? 자, 여기에 좌표가 0, 뭐 몇이겠지, F0. 뭐 의미 없으니까. 그러면 F라는 기호를 쓰면 안 되지, 지금. 뭐 0, 몇 뭐 이렇게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에 좌표가 어차피 중요하니까 여기 좌표는 2, 이렇게 잡히겠네? 자, 2 한번 넣어보면 8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4, 요렇게 생긴, 잠깐 마이너스 4일 수가 없지 않나? 여기다 넣어야지. 마이너스 8 더하기 12니까 4 플러스 4,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온다. 그리고 얘를 0보다 큰 데서만 그릴 거니까 그림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됐지? 그런데 K가 어떻게 되니까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K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K가 어떻게 된다? 4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그치? 자, K는 4보다는 크다. 같다 허용 안 했기 때문에 같으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4번 나오겠네. 문제 없지? 자, 946번 한번 풀어볼게. 자, 속도가 속도. 다시 한번 정리하자, 알았지? 자, 우리가 이런 거였지? 자, 어떠한 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지? 그 P에 우리가 위치를 시간에 관련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지? 위치를 보통 X라고 적으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에 뭐 1을 넣었다? 그러면 1에서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2를 넣었다? 2에서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지. 자, 그런데 속도라는 게 사실상 뭐니까?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지?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라는 소리잖아. 단위 시간당. 그지?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얘를 미분하면 나온다. 그래서 F't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고, 이게 속도가 될 거야. 그리고 A. 가속도지, 가속도. 가속도는 뭐 해주자? 다시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게 가속도기 때문에, 그지?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 얘를 그냥 한 번 더 미분했단 소리야. 자,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는 가속도를 나타낼 수 있다. 됐지? 자, 그러면 한번 판단해보자.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좌표 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자, X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2T. 자, 요렇게 주어진대. 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 뭐라 그랬냐면 T 이퀄 0과 T 이퀄 5까지의 평균 속도가 T 이퀄 C에서의 속도와 같을 때 C의 값을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 평균 속도가 보자. 평균 속도. 자, 속도라는 건 결국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어떻게 될 거냐면 5초에서 0초까지 갔으니까 시간은 5초일 거야. 그지? 5 빼기 0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5 빼기 0분의 평균 속도니까 최종 5초일 때의 위치와 0일 때의 위치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다?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뭐 0초일 때 뭐 여기에 있었어. 5초일 때 여기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뺀 게. 자, 그래서 F5에서 뭘 빼주자? F0을 빼주자. 됐지? 이게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속력으로 나왔으면 절대값 쳐야 되고, 속도로 나왔으면 절대값 안 치고, 속도는 마이너스의 개념이 있는 거니까, 근데 속력은 마이너스의 개념이 없는 거니까. 벡터량, 스칼라량 이런 거 들어봤나? 이과는 들어보지 않았어? 벡터, 스칼라? 자, 기하지 않았어? 기하? 벡터 들어보지 않았어? 그러면? 그치? 벡터는 알지? 벡터? 벡터의 절대값 씌운 게 스칼라. 근데 뭐 그런 게 있어. 알았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자, C에서의 속도래. C에서의 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미분에서 C 넣은 게 C의 속도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게 F'C와 같아지는, 자, 요 C 값을 구하자. 됐지? 자, 이렇게 생긴 거 멋있는 말로 무슨 정리? 평균값 정리. 됐지?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T 이퀄 0에서 T 이퀄 5까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가보자. 얘는 5분의 F5는 5를 넣어보면 되겠지, 그지?
자, 5 넣어주면 125 빼기 50 더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40 빼면 되니까 85가 되겠네. 자, 5분의 85가 되는 거고 이게 F'C 미분에서 C 넣으라는 소리겠네. 그러면 3C제곱 마이너스 4C 플러스 2 요걸 만족하는 C값을 찾자라는 거지. 됐지? 자, 정리해주면 여기가 17이 되는 거고, 그지? 자, 그래서 3C제곱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15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주자 이 소리가 되는 거네. 그치? 그럼 여기가 3, 1일 거고 여기는 5, 3, 마플 이렇게 잡히면 되나? 그래서 C는 몇이 나오겠다? 3이 나오겠다. 됐지? 0과 5 사이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물론 시간이니까 음수는 불가능하겠지. 자, 그러면 953번 한번 정리해보자. 유형 12번 봐보자. 자, 수직선 위에서 원점을 출발했고 자,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자, X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 P의 가속도를 구하시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일단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몇인지부터 구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은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거나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부분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주면 속도 함수가 나올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속도 함수를 잡아보면 3t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나? 그치? 자, 그러면 3으로 묶으면 t-2, t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나? 그치? 자, 그러면 속도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긴 얘가 나오냐면 뭔가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온다는 소리지, 그치? 문제 없지? 여기가 2인. 자, 그러면 2에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곳이 되는 거니까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얘가 된다. 그치? 자, 그러니까 t 이퀄 2에서의 뭐를 구하자? 결국 가속도를 구하자. 결국 이 얘기가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t 이퀄 2에서의 가속도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지? 자,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가속도 A는 6t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고 여기에다가 2 넣어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 답은 12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겠네. 별거 없다. 자, 960번 한번 해볼게. 자, 볼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됐지? 자, 밑에 조그맣게 P라고 적은 얘가 P에서의 위치가 되는 거야. P의 위치. 자, P의 위치는 3분의 1 T의 세제곱 플러스 9T 마이너스 6 이렇게 주어진대. 자, 그리고 Q의 위치는 3T제곱 마이너스 7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됐지? 자, 그랬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PQ의 속도가 같아질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됐지? 자, 그러면 속도가 같아진다라는 건 얘의 속도 함수를 구하고 얘의 속도 함수를 구할 때 두 개가 서로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그 방정식의 해가 나올 거고 그게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의 시간이 된다. 됐지? 자, 그러면 VPT 한번 구해보자. 자, 미분해주면 T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나올 거고 VQT 구해보자. 미분해주면 6T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그지? T제곱 플러스 9가 6T 이거를 구하자는 소리고 이거 해는 T 이퀄 3이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T 이퀄 3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게 최종적인 문제네. 그러면 얘의 위치랑 얘의 위치를 구한 다음에 위치의 차이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치? 이제 차를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 3 넣어보면 XP의 3은 자, 3에서의 위치는 9가 맞지? 자, 9, 3, 27 빼기 6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얘는 30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치? 그 다음에 Q의 위치는 3 넣어주면 9, 3, 27 빼기 7이니까 20에 위치하고 있다. 됐지? 그러니까 거리는 몇이 되겠다? 10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됐지? 자, 67번 한번 풀어볼게. 자, 유형 14번 봐볼게. 자, 문제 이해 좀 해보자.
자, 지면으로부터 40m의 높이에서 처음 속도 30초로 위로 던진 물체 t초의 높이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대. 그치? 자, 이런 의미일 거야. 자, 이런 거는 일단은 조금 이 실생활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가자. 알았지? 자, 이 소리잖아? 우리가 40m짜리 이렇게 건물이 있을 건데, 그치? 여기서 위로 던졌다라는 거지, 그치? 자, 위로 던지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나올 거야. 그림은, 그치? 자, 이랬을 때 요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함수로 표현을 해줬냐면, x가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30t 플러스 40이 된다. 자, 요렇게 표시를 해줬어. 됐지? 자, 그랬을 때 옳은 거 찾아보자. 자, 기억 볼게. 우리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이 최고의 높이가 3초가 걸리냐? 라고 물어봤거든.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상황부터 생각해봐. 자,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라는 건 여기가 최고 높이가 될 거야. 그치? 저 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 속도가 0이어야 되지. 그치? 멈추는 순간이 제일 높은 곳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속도가 0이 돼야 되니까 얘를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0t 더하기 30이 될 거고, 얘가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t가 3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3초일 때 우리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겠다. 요거는 맞는 소리가 되겠다. 여기까지 논리되고. 자, 니은 한번 살펴볼게. 자, 최고 높이가 실제로 몇인지를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다가 몇 집어넣어 주자? 3 넣어주자라는 소리겠지. 그러면 9, 5, 45 3, 3은 9 더하기 40 이렇게 될 거니까 최고 높이에는 85m에 도달하겠네. 자, 니은도 맞겠다. 자, 티귿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보재. 자, 그러면 봐봐봐. 움직인 거리는, 얘들아 생각을 해봐. 올라가는 동안 움직인 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될 건데 여기가 85m인 거고, 그지? 여기가 40m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은 결국은 몇만큼 가야 돼? 우리가 45m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부터 바닥까지는 당연히 85m만큼 움직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30m만큼 움직인 얘겠네, 얘는. 그지? 45m 올라가고 80m 떨어졌을 테니까. 됐지? 자, 그래서 130m 움직인 거다도 맞겠네. 답은 5번 되겠다. 문제 없지? 자, 74번 한번 해볼게. 자, 유형 15번 보자. 자,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는데 제동을 딱 걸었대. 됐지?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x가 뭐라고 돼 있냐면 12t 마이너스 t의 제곱이라고 주어진대. 됐지? 됐지?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가 최종적인 문제거든. 자, 그러면 보자. 움직인 거리를 구할 거면은 결국 멈춘 시간이 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멈춘 시간이라는 거는 속도가 0일 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속도 함수를 잡아줘서 얘가 0이 되는 곳, 그러니까 t가 한마디로 6초일 때, 됐지? 이때가 뭐한 시간이다? 멈춘 시간이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t가 0일 때는 지금 0인 거고, 위치를. 그치? 그리고 t가 6일 때는 6을 넣어주면 위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6을 넣었을 때 위치에서 0일 때 위치를 빼준 게 총 움직인 거리겠네? 세제곱. 아, 이거 세제곱이야? 아, 그러네. 그러면 여기가 세제곱이면 여기가 3t제곱인가? 이렇게? 그러면은 t가 2겠네, 그지? 자, 그러면 t가 2겠다. 됐지? 자, 그러면 2를 넣어보면은 24 빼기 8이니까 16인 거고, 그지? 그리고 0일 땐 0이겠지, 위치가. 그럼 움직인 거리는 최종적으로 16m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980번 한번 풀어볼게. 자, xt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요렇게 생겨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됐지? 자, 그러면 다시 보자. 이거 지금 위치의 그래프지, 위치, 그지? 자, 얘가 위치의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의 도함수가 몇이 된다? 이 그래프의 도함수를 구해주면 이게 속도가 된다는 소리지, 그지?
이걸 도함수로 보여주면 속도가 된다는 소리고, 우리가 도함수라는 건 결론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속도가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그러니까 뭐 속도 그래프를 유출을 하자면 여기가 0이 되는 곳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거고,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 요런 식으로 생긴 함수의 형태가 나와야 되겠지. 이게 속도 그래프가 나오겠네. 여기까지는 논리되지. 그치? 자, 그러면 살펴보자. 자, 일단 0부터 C까지 원점을 두 번 지난데, 자, 원점은 위치가 0인 곳을 찾으라는 소리니까, 그치? 위치가 0이 되는 곳은 지금 A랑 B 이렇게 두 군데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원점 두 번 지나는 거 맞겠네. 자, 그리고 니은 봐보자.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그러면은 속도가 계속 양수거나 계속 음수여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근데 속도는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니까, 그치?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불가능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디귿 볼까?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라는 소리는 속도가 음에서 양으로 혹은 양에서 음으로 변해야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 한 번만 바꾸겠지. 그치? 여기에서. 자, 그래서 답은 기억만 되겠네. 됐지? 자, 그러면 983번 한번 해볼게. 자, 17번 봐보자.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VT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 됐지? 자, 이번에는 VT 그림이야. VT 그림이 요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T. 요렇게 생긴 얘래. 됐지? 자, 그랬을 때 옳은 걸 한번 찾아보자라고 돼 있어. 자, 기억 보자. 기억 뭐라 그랬냐면 T = A에서의 가속도가 0이냐라고 물어봤어. 자,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거네. 그치? 자, 근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나와야 되니까 가속도가 0이겠지. 됐지? 자, 그래서 기억은 맞다. 논리되니 이거? 자, 니은 봐볼까? 니은 A부터 T가 C까지 움직일 때 가속도가 양수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A부터 C까지를 봤을 때 생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치? 접선의 기울기 어디서 잡아주던지 다 양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니은도 맞겠다. 자, 디귿 볼까? 자, T 콜 B와 T 콜 D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냐라고 물어봤어. 됐지?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거잖아? 그러면 속도를 봤을 때 B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이고, D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곳이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이지. 맞지? 그래서 디귿도 맞겠다. 이렇게 되겠네. 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 답은 5번. 자, 987번. 정리해보자. 자, 변화율 관련된 문제 한번 생각해보자. 뭐 길이의 변화율이 나올 수도 있고, 넓이의 변화율이 나올 수도 있고, 부피의 변화율이 나올 수도 있고. 됐지? 자, 변화율이라는 건 어쨌든 길이나 넓이나 부피를 시각 t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다음에, 그지? 걔를 미분하면은 변화율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시각 t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대입을 해주면 답이 나온다. 맞지? 자, 그러면 88번 한번 살펴볼게. 자, 어떤 물체에서 길이가 다음과 같이 변하고 있대. 자, t의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4. 자, 다음과 같이 변하고 있을 때 t = 3에서의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 뭐 해주자? 얘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자. 그치? 자, 그러면 dl dt가 나올 거고, 자, 요거가 3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 자, 변화율이 시각 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소리야. 맞지? 근데 문제에서는 t = 3에서의 변화율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 넣어보자는 소리지? 자, 그러면 t에다가 3을 넣어주면 9, 3, 27, 4, 3, 12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면서 42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변화율은 42가 나온다. 이렇게 풀면 끝. 자, 89번 한번 해보자. 자, 989번 볼게. 989번.
자, 중학교 도형 알았지? 잘 써야 돼, 알았지? 자, 중등기하 우리 조금 잘 활용을 해주자. 특히 중등기하에서 많이 써야 되는 거는 닮음, 맞지? 그리고 원에 관련된 성질, 됐지? 그리고 뭐냐, 뭐 피타고라스랑 삼각비는 당연히 기본이고, 됐지? 뭐 이런 것들 잘 써줘야 되는데, 자, 한번 일단은 우리가 중등기하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 일단 요거부터 조금 기억을 해둘게. 잘 봐봐봐.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어떠한 삼각형이 주어지고 밑변과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어 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됐지? 자, 그러면 평행선이 존재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을 쓸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동의각 여기가 A면 여기도 A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자, 여기가 B면 여기도 B가 되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 조그만 삼각형은 A와 B라는 각을 갖고 있는 얘가 되는 거고, 자, 커다란 삼각형도 A와 B라는 각을 가지고 있는 얘가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각도 두 개가 같으니까 두 삼각형은 뭐가 된다? 서로 닮음이 되겠다. 대체 닮음이 된다라는 건 길이의 비율이 동일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2, 3, 4다, 여기가 2, 3, 4다 라고 잡자면 얘도 2대 3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닮음이라는 거는, 그치? 모양이 동일하다는 소리니까.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조금 접근을 시켜볼게.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키가 180인 얘가 높이가 4.5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했대.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가로등이 있을 거야. 여기가 지면이겠지, 지면. 됐지? 그리고 어차피 단위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45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됐지? 이렇게 가로등이 있을 거고, 여기 밑에서 사람이 이렇게 출발을 뭐 했다라는 거겠지. 뭐 이렇게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했다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 사람이 어디까지 이렇게 갔다고 쳐보자. 됐지? 사람이 이렇게 갔으면 가로등 불빛이 쭉 내려올 거 아니야? 빛은 직선으로 가는 거니까, 그지? 직선으로 쭉 가면서 요 사람의 이렇게 대가리를 지나가지고 여기에 머리통에 그림자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만큼이 뭐가 생긴다? 그림자가 생기겠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멀어질수록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그지? 그냥 물리적, 그냥 뭐냐, 실생활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지? 멀어질수록 그림자의 길이가 계속 변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그림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시각 t에 대해서 계속 변하는 얘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의 길이를 우리가 t를 이용해서 표현해보자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사람의 키는 일단 180이 되는 거고, 그지? 자, 그리고 가로등 당연히 수직으로 만나야 되고, 당연히 수직으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요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이 뭐가 되겠다? 서로 닮음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일단 할 수 있을 거야. 요 상황까지. 자, 그런데 사람이 몇 초? 1초에 1.2m씩 움직이고 있대. 됐지? 자, 근데 우리 단위를 전부 다 센치로 적었기 때문에, 그치? 1.2m면은 120cm인 거지, 그치? 동그라미 두 개니까, 맞지? 자, 그러면은 t초가 지나면 얼마만큼 가야 되겠다? 120. t만큼 가야 되겠다 이 소리가 되겠네? 그러면 요 길이가 몇이라는 거야? 요만큼 얘가 120 t만큼 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 길이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거를 L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조그만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은 닮음이니까 비율이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의 비율은 180대 L인 거고, 그치? 조그만 얘는 180대 L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커다란 얘는 450대 120T 플러스 L의 비율을 가지고 있겠지? 됐지? 그러면 여기서 L을 T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450L이 되는 거고, 외항은 180 곱하기 120L, 120T 플러스 L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계산해보자. 동그라미 지우고 9로 나눠줄게. 9, 5, 45니까 5L이 될 거고, 그치? 여기는 2인 거니까 지금 전개하면은 240에
t 플러스 2l 이렇게 생긴 얘가 나와. 그러면 3l이 240t가 된다는 소리니까 l은 80t가 나오겠다. 됐지? 얘가 80t가 된다는 소리야. 문제 없어? 이랬을 때 뭘 구하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주지, 그치? 그러면 얘를 뭐 하면 되니까?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미분해주면 80이 나온다. 됐지? 단위는 미터로 맞추랬으니까 0.8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1번 나온다. 이렇게 풀면 끝.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밑에 문제 좀 봐봐. 밑에 문제에서는 그림자 길이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했지. 맞지? 그러면은 요거로 잡는 게 아니고 그림자 끝, 여기의 속도를 구하자라는 건, 그치? t초가 지났을 때 얘가 얼마만큼 관계되는 거니까 200t만큼 관계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요 그림자 끝은 t초의 위치가 200t가 된다는 소리고, 그치?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몇이 나오니까 200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는 속도가 200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림자 끝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다른 거지 지금. 논리되지? 자, 볼게.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일어날 건데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매초 3cm씩 커지고 있대. 됐지? 자, 그러면 봐보자. 이렇게 원이 생길 거고, 됐지? 그리고 처음에는 원이 있던 거니까 없던 거니까 당연히 없던 거니까 t가 0일 때는 반지름은 그냥 0이겠지, 그지? 자, 그런데 매초 3cm씩 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t초가 지나면 3t만큼의 반지름의 길이를 가져가겠네? 여기까지는 논리되니? 됐지? 자, 그래서 요만큼 반지름의 길이가 3t인 얘가 될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3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넓이를 먼저 표현해 줘야 되겠지. t를 이용해서. 자, 넓이를 표현해 주면 파이 r 제곱이니까 9t 제곱 파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은 넓이의 변화율은 얘를 미분하면 될 거니까 18 파이 t가 되는 거고, 그치? 근데 t가 몇 초를 했으니까 3초를 했으니까 3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83, 24니까 54 파이가 넓이의 변화율이 되겠네. 3초일 때. 이렇게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별거 없지? 자, 93번 한번 해볼까? 자, 993번. 자, 한번 봐볼게. 자, 이해부터 해보자. 자, 반지름의 길이가 50인 방구 모양의 용기가 있었대. 됐지? 자, 그러면 반구 모양의 용기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 반구짜리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 뭐 반지름의 길이가 50이었대. 그럼 뭐 당연히 이렇게 잡아도 50이겠지. 이런 식으로. 맞지? 자, 그런데 용기의 수면의 높이가 2cm씩 일정하도록 물을 채워주지. 자, 수면이 매초 2cm씩 증가되도록 우리가 물을 붓고 있다라는 소리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자, 매초 2cm씩 갈 거니까 우리가 t초가 지났다고 하면 수면의 높이가 2t만큼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러면 물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요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물이 들어가면 요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그랬을 때 높이가 요게 몇이 되도록, 색깔 바꾸자. 요 길이가 몇이 되도록 2t가 되도록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커다란 놈이나 커다란 방구나 안쪽에 있는 놈이나 잠깐만, 닮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니? 봐봐봐. 얘를 조금 단면화시키면 지금 처음에는 요렇게 생긴 거잖아. 요렇게 생긴 애잖아.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50인. 요렇게 생긴 애잖아. 그치? 자, 그런데 내가 뭐가 되도록 요 길이가 이 t가 되도록 요렇게 채워놨다는 소리지. 그랬을 때 닮음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여기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주는 게 목적이 되겠네? 그러면은 요게 뭐가 되는 거니까 수면의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이 수면의 반지름을 알아야지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수면의 반지름을 구한다라고 생각할게. 요거를 구하는 거야, 우리 목적은. 자, 그러면 봐봐봐. 닮으면 안 된다, 일단. 닮으면 안 돼. 얘는 딱
이쁘게 생긴 얘지만 얘는 이쪽이 훨씬 긴 얘니까 일단 단문한데, 자 그러면 요런 거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자 봐봐, 얘가 어쨌든 부채꼴이지, 그지? 어쨌든 부채꼴이잖아. 얘들아, 부채꼴은 여기에다가 선을 그어도 50이고 이렇게 그어도 50이고 이렇게 그어도 50이고 이렇게 그어도 50이잖아. 그게 기본적인 성질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 긋고 싶어, 선을? 여기다가 긋고 싶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요렇게 그어주면은 여기의 길이가 50이겠다라는 건 알 수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무슨 삼각형이니까 지금? 직각 삼각형이니까, 그치? 아 그러면 요 길이를 알면은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다의 관점이 되겠네. 근데 이 길이는 50에서 몇을 빼주면 되겠다, 2t를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자 50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l의 제곱이 50의 제곱 2500이다, 이렇게 잡히겠네. 자 그러면 l의 제곱은 몇이 나올 거냐면 2500에서 빼주면 되는 거지, 얘를, 그지? 전개하면 4t 제곱 마이너스 200t 플러스 2500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l의 제곱은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200t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돼서? 그러면 물론 여기서 l은 루트를 씌우면 되지만 l을 구할 필요가 없지,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하자 그랬으니까 넓이의 변화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넓이 st는 몇이 될 거냐면 l제곱의 파이잖아, 그치? 근데 l제곱이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200t에다가 파이를 붙이면 이게 수면의 넓이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랬을 때 20초 때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분해서 20 넣자는 소리지. 자 그럼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8t 더하기 200에 파이가 되는 거고, 20을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몇이냐, 160이니까 40. 답은 40 파이, 요렇게 나오겠네. 됐지? 그치? 요거. 우리 부채꼴 나오면 항상 긋는다. 요거는 잘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유형 20번 봐볼게.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었대. 자, 처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가 있었대.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었는데, 됐지? 자, 이 풍선에다가 내가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씩 늘어나도록 바람을 넣었대. 그러면 t초가 지나면은 t만큼 늘어났다는 소리지. 맞지? 그러면 얘가 t초가 흐른다면 뭐 커다란 얘가 나올 건데, 반지름의 길이는 t 플러스 2라는 얘가 나오겠다. t 플러스 2인 구 모양이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 반지름의 길이가 6일 때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보자. 그치? 자, 반지름이 6일 때 결국 뭔 소리야? t가 4일 때겠지. 뭐 이건 당연한 거지, 그치? 반지름, 뭐 얘가 6이라면 t가 4니까 t가 4일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자. 자, 그럼 부피만 구해주면 되네. 자, 부피 구해볼게. vt. 네, 얘들아, 9의 부피 공식 뭐니? 3분의까지 맞고 4. 그 다음 파이 r 세제곱. 얘들아, 부피가 단위가 세제곱이잖아. 부피는 보통 공식이 다 세제곱이 나와야 돼. 가로, 세로, 높이 3번 곱해야 되지, 그치? 부피는 거의 다 3번 곱한 게 나오고 넓이는 거의 다 2번 곱한 게 나와. 됐지? 뭐 세세한 건 다르겠지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3분의 4 파이 곱하기 r t 플러스 2의 세제곱, 요게 부피가 되는 거지. 자,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9의 건널비는 자, 요거 없으면 돼. 4파이 r 제곱, 알았지? 4파이 r 제곱,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됐지? 이거를 모르겠으면, 만약에 난 죽어도 외우기가 싫다 그러면은
나중에 요즘은 안 배우지만 예전에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있었거든. 구분구적법 이용해가지고 구하면 돼. 그러면 정적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훨씬 어렵고 요즘은 아이 너네한테 가르치지도 않아. 그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어렵지. 그리고 요즘 그런 거 안 하나? 너네 뭐 이런 거 안 하지.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내가 너네 한 기억이 없지? 리미트 시그마 붙여가지고 처리하는 거 이거 안 배우지. 학교에서도. 리미트 시그마 뭐 n분의 k의 세제곱 dx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안 하지? 어쨌든 됐지? 어쨌든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해 보자. 됐지? 미분하면 자 3 기어 내려가면 되지. 자 4파이 될 거고 t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줄어들 거고 곱하기 t 플러스 2 미분한 거 한번 곱해야 되는데 어차피 1이니까 곱할 필요 없겠지. 그지? 그럼 여기다 이제 몇 넣어주자? 4 넣어주는 게 답이겠지. 그러면 4 넣어주면 4파이 곱하기 36이 될 거니까 6, 4, 24, 144 파이가 나오겠다. 됐지? 이렇게 해주면 끝인 거다. 자, 봐봐. 998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2고 높이가 9인 원뿔 모형의 그릇이 있대. 자, 이렇게 그릇이 있었는데 높이가 9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12인 그릇이 있었대. 됐지?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수면의 높이가 몇 초일씩 올라가도록 물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러면은 수면의 높이는 시간 t가 흐르면 t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랬을 때, 자, 6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을 하지. 자, 그럼 부피를 t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미분한 다음에 6 넣자. 여기까지는 관점이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판단을 해보자. 자, 부피를 구하려면은 결론적으로 밑넓이랑 높이를 알아야 되거든. 그치? 밑넓이랑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자, 얘만 볼 거야, 얘만 단면화해서 가지고 와보자고. 그러면 지금 얘는 요렇게 생긴 얘거든. 뭐 조금 그림이 안 맞지만 그냥 볼게. 여기가 9고 여기가 12인 요렇게 생긴 얘가 되는 거야. 근데 물을 내가 t만큼 부었으니까 여기가 요만큼 들어가면서 여기가 t가 될 거고, 그치? 여기가 r이다 요렇게 잡아주면 되거든. 그러면 저 r을 t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목적은 자, 그런데 커다란 놈이나 쪼그란 놈이나 뭐겠다, 서로 닮음이 돼야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커다란 얘는 길이 b가 3대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여기도 3대 4가 나와야 되겠다. 됐지? 자, 그래서 t 대 r은 3대 4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외양의 곱 4t가 내양의 곱 3r이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r은 몇이 되겠다? 3분의 4 t가 되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러면 부피 구해보자. 얘가 뭐인 거야? 반지름인 거지, 반지름. 그러니까 부피 vt는 반지름이 3분의 4t인 원의 넓이부터 잡아줘야 되지. 그러면 3분의 4 t의 제곱의 파이, 이게 뭐가 되고 밑넓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높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t가 되는 거지. 여기 높이 t가 될 거고, 자, 그리고 뭐니까 이름이 원뿔이니까, 그지? 이름이 뿔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3분의 1 곱해야 되지. 곱하기 3분의 1. 자, 요게 vt가 된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9, 3, 27분의 4, 4, 16 t 세제곱 파이,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온다. 됐지?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고 v't 해주면 9분의 16 파이 곱하기 t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t가 6일 때였나? 됐지? 그럼 6 넣어주면 되니까 6 넣어주면 9분의 16 파이 곱하기 6, 6에 36, 이거 계산하라는 소리네. 그러면 9, 4, 36, 4 곱하면 되니까 64 파이, 이렇게 되면 답이 나오겠다. 됐지?